제가 발표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떨려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에 있으면 불안해서 그냥 나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더 떨리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저 반월동 주민자치 사무국장 지금 3년째인데요. 해마다 한 번씩 발표 올 때마다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까지 추우니까 더 떨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동안 이제 활동하신 것을 이제 보는 과정인데 저도 이제 기대가 되고 그리고 2021년도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상상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요즘에 화성의 주민자치가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또 사례지가 돼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사례들이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0 시민참여주간 화성을 연결하는 특별한 일주일, 오늘은 5일차 행사 주민자치 우수사업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소통과 체험의 황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추진한 자치사업 발표 및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에는 6개 주민자치회의 발표가 있고 오후에 2부 때는 5개 주민자치위원회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이은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 오병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똑똑 도서관 김승수 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이은희 센터장님의 심사 방향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심사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주민자치 활성화는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조성하고 자치사업 현장에 주민들을 이끌어내어 함께할 때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심사는 그 사업의 결과보다는 지역 내의 현안사항 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고 함께 고민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 활동이 많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추진한 자치활동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특별히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남양읍입니다. 남양읍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고장 남양에 온 김에 700년의 숨결이 묻어있는 역사의 장소로 안내하겠습니다. 도구사가 머물던 풍안항 가는 길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남양 도구사가 남양에 들어오는 행차도를 그린 건데요.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우리가 남양 도구사가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와, 드디어 풍안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남양에 와 계신 느낌이 확 드시나요? 남양읍 마을 해설사는 아주 특별합니다. 역사 자원을 많이 보유한 남양에서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엮어내가고 찾아내서 소개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자치계획 활동을 통해 5개의 역사문화 의제를 발굴하였고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으며 2020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신청하여서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준비하였는데요. 48명의 주민이 지원해 주셨고 80% 이상 참석을 해야 하는 수료 중에 35명의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남양읍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복원하고 지켜내야 할 유산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 거리 곳곳에 잠자고 있는 옛 이야기와 선조들의 발자취와 또 숨은 명소들을 찾아 재발견함으로써 앞으로 남양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단기적인 사업인가요? 그럼 앞으로 계속 진행할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2021년도에는 심화 과정과 그다음 벤치마킹도 진행을 하고 한 6개 정도의 둘레길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다음 차년도에는 영어 해설사를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9년 진안동 자치계획 중 하나였던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진안동에 있는 마을 자원과 연계해서 살아있는 진로와 직업체험을 경험하고 지역에 기초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도 가져보았습니다. 두 번째, 성인 마을학교입니다. 공공장소의 수준이 지역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성인 마을학교는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 자원으로서 공유 공간과 마을 공원이 가지는 공공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추수활동으로 밋밋했던 다람산 공원 바닥에 바닥 그림도 그려보았고 순천 관사마을이나 기적의 놀이터를 둘러보며 저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진안동은 세대가 함께 교류하고 함께 배우는 마을 공동체를 꿈꾸며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복지 등 신규 사업 발전 등 발굴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공간을 재구성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하기로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진안동은 그런 공간이 별로 없고 다람산이라는 공원이 어떻게 보면 진안동의 랜드마크인데 되게 소외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람산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활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접목해서 실은 저희가 2021년 주민자치 계획에도 들어있어요. 거기 물론 다람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아이들이 원하는 모래놀이 구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공원 내에 다양한 문화 공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접목을 해서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반월체육센터 주변 이미지 개선과 초등학교 담장에 마을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벽화를 조성하여 그 주민들에게 마을의 뿌리를 인식시키고 애양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보면요, 반월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살던 아파트가 옛날에 무슨 임지, 무슨 동네인지 그런 걸 표현해놨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하성시 기록단에 반월동 역사 부분을 발췌한 그림입니다. 체육공원 앞에 보이는 현대 2단지와 현대 3단지 길이가 한 280m 정도 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190m만 작업을 하였고요. 또 높이가 4m에서 5m 사이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90m 그 공간까지만 작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옹벽 및 초등학교 담장물 청소는 행정하고 주민자치의 위원들이 같이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반월 초등학교 전체 작업 끝난 사진인데요. 여기는 어린이들의 감각에 맞는 우리 풍습을 반영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관리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현대 2단지 옹벽이니까 물이 흐를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요. 그 벽화 그리기 전에 한 18년 정도 된 아파트 외벽인데도 굉장히 흙탕물 같은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먼지들이 많은데 요번에 벽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면 벽화 그리고 나서 코팅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총 4일간 우리 동네 마을 축제 주간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무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도시의 항상 활기차고 즐거운 걸 주자 해서 이렇게 도시락이라고 해서
그 마을 축제 주간에 이름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도시락이라는 그런 마을 축제 주간 첫날의 행사인데요. 이 마을 축제 주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개막식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단순한 개막식을 그 틀을 벗어나서 주민 발표회 장을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 공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자전거 동아리도 나와서 자전거 동아리 홍보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치위원과 주민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전부 우리 주민들과 자치위원들이 기획하고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혹시 매년 축제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코로나19로 이렇게 하신 건지? 저희는 이거 기획은 사실 첫 그 화성시 자치위원회 공문을 딱 받자마자 저희는 이거를 바로 하려고 매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사실 했었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할 거면 한 번 하고 그냥 하루 하고 끝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도시락 이름도 지은 것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늘 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 컨텐츠로 다 모든 걸 만들겠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과 그런 역할을 만들어만 주고 주민분들이 꾸려가시는 거다라고 해서 주민분들도 되게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주민소통은 최종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서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인데요. 주민자치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호수공원에. 그래서 이거를 컬러링화해서 색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착순 200가족을 받아서 했고요. 2일 만에 마감이 돼서 소비자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꼭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온라인 채널인데요. 그 주민자치에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주민과 소통해야 된다. 주민자치에는 위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저희가 교육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소통할 창구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도 안 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럼 우리가 채널을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도 홍보하고 그들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민과 주민자치에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탄 7동네에 있는 다양한 조직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봉사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아름다운 동네가 곧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안에서의 역량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교육이 많잖아요. 이것만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모든 교육에 다 참관을 한 것만으로도 영향적인 거였어요. 그래도 배운 대로 하려고 해서 소통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정말 주민자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정확하게 하나는 바뀌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지금 1년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를 명확하게 세웠다면 이게 성과는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엔 공유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공유경제, 공유자전거, 공유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공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인데 공유 부엌 또한 부엌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하는 나눔의 장소, 소통의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에서는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내 식당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이웃을 만나지 못해 더 고립되고 소외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고 유휴 공간 및 장비 등을 활용해 새로운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전문 조리시설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엌을 개방해서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음식을 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식사시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의 공유는 따뜻한 소통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만듭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워 고립되기 쉬웠던 2020년에 저희 동탄 팔동 주민자치회는 공유 부엌, 공유 카페를 통해 나눔과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웃과 만나고 정을 나누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유 부엌이 네. 공사 개념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식당에서 또는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그걸 만들었고요. 먹거리 취약계층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봉사도 있지만 이제 향후 내년에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혼밥러 아니면 브런치도 이제 만들어서 수다도 떨고 또 전통 음식 또 이제 공유 주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수를 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 가정식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퇴근 후 요리까지 같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1부 6개 주민자치회 모든 발표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센터장님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어택트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제안을 해주시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것을 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잘 받아들여서 지역안에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화성 시민으로서 또는 화성 주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명이 할 수 없는 게 주민자치인데 다른 직종단체 그리고 주민자치랑 연계되어서 결국에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겠지만 다른 직단체 일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해나갔으면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명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이었습니다. 자, 1부 행사 동안 발표해 주신 6개의 주민자치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1팀, 우수상 2팀, 그리고 장려상 3팀입니다. 그리고 호명 순서는 화성시 직제 순으로 발표합니다. 절대 순위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3팀 진안동, 반월동, 동탄, 오동 축하드립니다. 예, 우수상 2팀 발표하겠습니다. 동탄 7동, 동탄 8동 축하드립니다. 자, 최우수 한 팀 발표하겠습니다. 남해읍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1부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송산면 주민자치에서는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포도골 산책길이라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송산도서관 담에서 장안빌라 벽까지 송산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단체와 함께 120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을 제외한 고등학생만 참여시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벽화 그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그림을 받아서 전시를 하였고요. 학생들의 그림 주제는 송산면 포도, 공룡, 3.1운동 발상지인 송산면을 알리는 그림을 학생들에게 받아 인쇄하여 코팅하여 저희가 전시를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마을 그리기라는 주제로 다시 학생들의 그림을 받아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던데 네네. 청소년들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격일제 등교를 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송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가 밖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왜 학생들을 참여를 안 시키냐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림만 저희가 접수를 하겠다고 했더니 미술부 학생들이 자기들도 그림 그리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미술부 학생들만 동원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마음 나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추석을 앞두고 열렸는데요. 혹시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올 추석 때 부모님을 찾아뵌 불효자분들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 및 친지를 만나기 어려운 요즘 우리나라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따뜻한 정을 나누자고 추진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닌 여러 단체들과 공동체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함께 나눔을 베풀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고 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보다 혹시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희는 아이들의 미래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 새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요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공동생활 과정에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향후 더 많은 관내 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새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이루고 싶은 핵심 키워드를 그냥 하나로 말씀하시면 어떤 것 같아요? 저희는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공동체,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한다는 가치를 느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탄일동은 언택트 온라인 마을총회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비대면 마을총회 온라인 투표를 위해 TF팀 회의, 원래 회의, 임원 회의에서 논의하고 계획하여 주민들의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화성시에서는 최초로 언택트 디지털 줌을 활용하여서 변호사님과 세무사님을 초빙하여 특강을 8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의 마을총회 사업 효과는 지역사회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 동탄일동의 정체성의 발견과 마을총회 모의 수행을 통해서 추후 주민자치회 전환으로의 안정적인 기틀 마련에 있습니다. 동탄일동은 주민이 몇 명이세요 지금? 5만 1,000명 정도요. 네. 그러니까 아까 K보팅이랑 그러니까 투표하신 분 보니까 거의 한 1,500, 2,000명? 네네. 이거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조금 울컥해지는데요. 물론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비대면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회라는 회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네. 마지막에 생각한 게 학교를 쫓아갔어요. 학교 가서 교감 선생님이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내 학교 5군데를 가서 제가 이렇게 설득을 드렸어요. 아이들에게 참정권을 한번 줘보고 연습을 한번 시켜보자. 조금 있으면 이 아이들이 투표권자가 될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투표를 하는 연습을 시키겠노라고 이렇게 호응해 주셨고 길거리 홍보도 많이 다녔습니다. 가장 큰 사업으로서는 저희는 비대면 온라인 줌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2월 달까지 해서 한 1,6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써 이 부분들이 전면 중지가 됐었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한번 개설하고 해보자 라는 취지로 그렇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될까? 말 그대로 강사들의 자질, 역량, 프로그램의 활용성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11월 달에 시범적으로 일단 8개 강좌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체조 요가 등등 여러 가지 줌바테스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3회 4주 수업에서 72명 부분이 수업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 부분들은 한마디로 주민들의 강사들의 역량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그런 활동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주요 성과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주민자치 동탄 이동에서 우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 좀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조금 향후에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가지고 평가후에도 조금 모니터링을 하셔서 좀 더 앞으로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 모니터링 부분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추가 설명해 드리면 프로그램 끝나고 제가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작은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들이 일반적인 교육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1사분기죠. 1사분기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다가 핸드폰을 요즘엔 스마트 TV 연동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거를 이제 서면으로 전부 다 사전 교육을 시켜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주사한 목적은 이제 코로나로 지친 동탄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다 한자리 모여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이게 댄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바닥에다가 다 테이프를 붙였어요. 한 2m 뭐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주민들은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댄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냈던 겁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비용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적 보고서 쓰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면서 좀 많이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주민들이 이거 언제 또 하냐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두 번째 주에 또 합니다, 셋째 주에 또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마지막이고 내년에 또 비슷한 행사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수강생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강사님도 뵙고 그리고 수강생들 간에 인사도 하고 그렇게 즐거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올해 한 사업 중에 이 댄스 말고 또 어떤 기억에 남는 사업 이런 거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댄스 말고 여울장터라고 해서 저희 동탄 6동에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 한쪽에는 또 이제 농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아파트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여울장터를 또 꾸며가지고 행사를 자그마하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5개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을 듣고 순위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희 센터장님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역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소풍 오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소 조금 스스로 느끼시기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 내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게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는 계속 전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양한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돌아가서 또 이런 것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화성의 주민자치를 응원하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 평을 들었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순위가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럼 순위 발표하는 저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한 팀, 우수상 두 팀, 그리고 장려상 두 팀입니다. 그리고 두 팀의 호명 순서는 저희 그 화성지 직제 순으로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절대 순위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장려상 두 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려상 송산면 동탄 육동 축하드립니다. 자, 우수상 먼저 두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상 새설동 동탄 2동 축하드립니다. 자, 최우수상 한 팀입니다. 동탄 1동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민자치 우수사업 발표의 모든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춥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따뜻한 봄에 우리 모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올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봄을 준비하는 겨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는 기대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시죠? 군인이 군복을 입듯 학생이 교복을 입듯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코로나19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행복도시 화성 화이팅!